자, 선희 씨 오늘 이 볼펜 하나 들었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네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네. 자,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앤 이슈 시간이죠. 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새 얼굴입니다. 이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미남이세요. 우리 이근영 기자님. 예. 자, 우리 박준식 기자님 어떤 내용으로 뉴스 앤 이슈 시작을 할까요? 3월 들어서 대기업들 이제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3년을 유지하는 직장인들이 2명 중에 1명밖에, 그러니까 절반은 3년 뒤에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속내를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도 못 돼서 일자리, 첫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10명 중 5명.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조금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취업정보센터의 새 얼굴입니다. 이근영 기자가 준비한 뉴스인데요.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 대졸자와 고졸자의 연봉 격차입니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3,089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졸 신입사원 초봉은 이보다 700만 원 더 적다고 합니다. 이 연봉 격차 700만 원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의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취업하기 정말 어렵다는 시기인데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들어간 직장에서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회사를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싶어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10명 중 5명인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러죠? 이렇게 회사에서 괴롭히나요? 그러게요. 어제 이 자료가 나왔을 때요. 이 제목만 보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멘탈이 좀 약하다. 그거를 못 견디고 군대도 3년을 갔다 오는데 어떻게 3년을 못 견디냐.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조사 결과는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기적으로 이 대학생들의 입직, 그러니까 입직이라는 거는 처음 이제 직장을 갖는 것인데 입직과 퇴사 그리고 이직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09년도부터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은 많이 됐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정규직보다 급여도 적고 근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서 많이 나갈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취업을 했지만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았다. 그리고 조금 이해는 됩니다. 맞아요. 비정규직이 되면 취직을 했어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아유, 내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까? 맞아요. 예, 이대로 또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그래도 구체적인 숫자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 도대체 왔다가 사라집니까? 예, 3년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3년 동안 처음에 들어간 회사에서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네. 51.1%. 51.1%요. 예, 결국에는 나머지 48.9%는 3년 지나면은 그 회사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3년째 일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규직은 10명 중 8명 정도가 유지를 하는 게 숫자로 나왔고요. 비정규직은 5명 중에 1명이 채 못했습니다. 결국 5명이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은 3년 뒤에 4명은 그 회사를 떠났다는 셈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네. 이 대졸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대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그 회사를 유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유지 비율이 87% 가까이 됐습니다. 이 교육대라 그러면 아무래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4년제 졸업자가 51.9%, 그리고 2년에서 3년제 대학 졸업자는 48.6%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공별로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었는데요. 이 성악이라든지 이제 음대 관련된 분들의 이 유지율이 가장 낮았고요. 그 전공별로는 의학 계열, 아무래도 의사 아니면 뭐 약사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첫 직장을 구한 우리 구직자들, 새 직장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3년을 못 채우고 10명 중에 5명이 그만둔다는 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앞서서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자친구가 못생겨 보이면 헤어지게 되는데요. 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니는 회사가 싫기 때문입니다. 네. 가장 싫은 거는 뭐 부장님이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급여 문제. 내가 얼마를 받던 간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배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40.9%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서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근로시간이라든지 기타 복리후생 등의 조건이 나빠서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할 거는 아예 대놓고 보수가 낮아서라고 대답한 경우도 10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요? 여자친구가 이제 못생겨 보여서 떠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더 예쁘고 더 좋은 여자친구한테 간다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직장으로. 직장도 이제 더 좋아 나은 보이고, 직장으로. 한마디로 더 예쁜 직장. 그렇죠. 예. 네. 뭐, 복리후생 좋고, 뭐, 그런 회사 찾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한 달 근로소득, 그러니까 월급을 봤더니요. 네. 평균 228만 3천 원입니다. 근데 3년 뒤에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251만 원이 넘었고요. 네.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은 204만 9천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은 격차가 한 47만 원 정도 납니다. 이걸 12개월 계산해 봤더니 1년에 한 560만 원 정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네. 560만 원이면은 아까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204만 원이니까 두 달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만큼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네. 남들이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면은 이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봐왔던 다른 회사, 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직장인들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준식 기자님도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좀 더 예쁜 회사가 있다면 가시겠습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말씀 어려움이 잘하셔야 많습니다. 돼요. 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자, 뉴스 앤 이슈 첫 번째 소식으로요. 첫 직장을 구한 직장인들의 퇴사 이유, 이직 이유 살펴봤습니다.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렵게 들어가는 직장인이만큼 예. 열정을 불태워서 남아있고 싶은 이유가 또 많은 직장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소식 이근영 기자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대기업 대졸신입사원 초봉 앞서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089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는 예. 많고 누구한테는 적은 금액일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3,089만 원 이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어느 정도예요? 네, 연봉 3천만 원 잘 감이 안 오실 테지만 사실 분명히 적은 수준은 아닐 겁니다. 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네네네. 예, 마침 어제 국민소득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천 달러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면 소득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초봉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겁니다. 대기업도 초봉은 그렇게 높지 않나 봐요. 예. 자, 대기업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 중견기업이나 어떤 그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나마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중견기업 대졸자 초봉이 2,886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네. 대기업과는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200만 원. 예,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네. 이 중소기업 대졸자 초봉이 2,280만 원, 이 대기업보다 800만 원이나 더 적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앞서 박준식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네. 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 또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업에서도 보면은 학력별로 또 모집을 다르게 하잖아요. 대졸자 모집, 고졸자 모집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력별로도 연봉 격차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이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고졸자 사이에서 각각 연봉 초봉의 차이가 났는데요. 이 대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사이에는 약 300만 원 정도 격차가 났고 이 전문대 졸업자와 고졸자 사이에는 400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에는 연봉차가 700만 원까지 벌어진 셈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취업 포털 사람인이 전국 730여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서 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이렇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셈입니다. 네.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일반적으로 4년 더 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더 어린 나이 입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700만 원 차이면은 약간 손해보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고 700만 원이면 경차요 옵션 다 빠진 거 한 대 살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네. 예. 그나마 이 대졸자보다 고졸자가 더 일찍 취업을 하기 때문에 네. 한 대졸자가 취업할 때쯤이면 고졸자는 이미 돈을 좀 더 번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고졸자 신입 직원이 대졸자가 취업하기 전까지 버는 돈은 못해도 한 9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고졸자 신입 직원이 4년 뒤에 대졸자가 취업할 때 대졸자 신입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봉을 받아야 이 고졸 채용 제도가 좀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응답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나마 10곳 중에 4곳은 연봉을 올렸는데 평균 한 6% 정도 연봉이 올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졸자와 대졸자 이 연봉 격차 700만 원을 4년 안에 극복을 하려면 못해도 해마다 7%씩은 연봉이 올라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근영 기자와 함께 이 대기업 신입사원의 초봉 살펴봤고요. 또 고졸자, 대졸자 연봉차까지 자세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뉴스 앤 이슈 다양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그리고 이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